안녕하십니까, 쇼키무동산입니다. 자, 오늘 영상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주제 이름은 경고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당장 파세요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께 적극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물의 가치가 올라서는 아니겠죠. 건물은 감가상각의 대상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낡아갈 것이고 가치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하지만 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죠. 핵심지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 소유주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살기 좋은데 너무 낡았어. 자, 다 허물고 신축 아파트로 다시 지으면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바로 재건축이죠. 자, 재건축 사업은 사익을 위한 건축행위에 해당됩니다. 본인 소유주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적 목적 그리고 슬럼프 방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반포주공이 분양을 하게 된다면 이제 서울을 비롯한 중심지 지역의 저층 아파트 재건축 시대는 막을 내리고요. 본격적으로 고층 재건축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층 재건축 아파트는 특징이 있죠. 일반 분양 물량이 적다는 겁니다. 이미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과정에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재건축 공부하실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용적률, 평균 대지 지분이죠. 하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해당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격입니다. 만약 일반 분양 수입 없어도 이 재건축이 가능한 이유는요, 조합원 1인당 5억을 부담해서 신축 아파트를 지었는데 만약에 시세가 10억 오른다면 당연히 행동으로 옮기게 되겠죠. 그래서 재건축 투자의 90% 이상은 입지라는 점, 그리고 주변에 신축 가격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20억짜리 아파트나 5억짜리 아파트나 재건축 과정은 동일해요. 자, 싼 아파트라고 재건축 과정이 더 단순한 건 아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비 역시 크게 차이 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경기도 인천에 2000년 전후로 준공된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다수 있습니다. 자, 벌써 재건축 연한에 도달한 단지도 있고 도달할 단지들이 앞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1042세대 2000년에 완공됐고요. 용적률이 247%입니다. 32평의 매매 시세가 3억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신축 아파트 시세 봤더니 34평이 4억 1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자, 김포시 하나 아파트 볼까요? 1326세대 용적률 210%입니다. 32평 매매 시세 현재 4억 2천만 원이에요. 그나마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이 정도 시세가 나옵니다. 문제는 인근의 신축 시세가 얼마다? 5억 1천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이들 아파트의 특징 말씀드릴게요. 자, 용적률이 높아서 일반 분양 물량이 적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주게 된다면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지역 신축 시세가 낮아서 분양가를 높게 받기가 어려워요. 그럼 자기가 투입했던 자금 대비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결국 이런 아파트는 막대한 조합원 부담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구조가 되는데, 문제는 조합원들이 3억, 4억, 5억 들여가지고 재건축을 했을 때 그것이 실이익이 있냐 없냐 이거죠.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중저가 아파트요, 수요가 넘쳐요. 실제 외곽 지역의 3, 4억 아파트, 구축 아파트의 실거래 데이터 보잖아요. 거의 현금 수준의 황금성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주거비를 해결하는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자, 왜 이런 걸 사냐? 괜찮은 공공택지가 대부분 소진된 영향도 있다는 거죠. 벌써 2기 신도시나 아니면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 이제 공급됐던 아파트는 이제는 물량이 나올 것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공택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가 나오기 전까지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주택으로도 수요가 계속 유입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외곽 지역의 공급 폭탄은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64만 호를 지정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신도시 지정 안 한 것 같지만 무려 14만 4천 호를 지정을 했습니다. 얘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
2030년부터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이들 중 괜찮은 입지가 꽤 많습니다. 서울 핵심지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 보면 대부분 좋은 지역에 만들어 놨어요. 역도 가깝고 이런 곳으로. 왜? 기존 주택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지역에 공급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경우에는 외곽 지역 아파트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부터 주택을 구입할 때 기왕이면 3기 신도시 안쪽으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많이 권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2000년 전후에 지어진 저가 아파트의 미래는 어떨까요? 신규 공공택지가 공급되면서 수요가 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누수나 단열, 결로 문제를 피할 수가 없겠죠. 또한 이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는 현재 주거 눈높이와 맞지 않다 보니까 젊은 층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요, 수요가 점차 줄면서 슬럼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구, 주택, 도시 변화를 고려한 주택시장 구조 변화 장기 전망 연구에서요, 아파트 비중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노후 대단지 아파트의 광범위 확산이라는 또 다른 도시 문제로 이어진다. 한 기사 볼게요. 인구가 줄어도 아파트 공급 심화, 재건축 대신 철거될 수도 충격 전망을 내놨다는 거죠. 즉, 정비 사업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 단지가 급등하는 것, 그리고 그런 아파트가 슬럼화되면서 생기는 발생하는 문제가 앞으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아파트를 처분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처분을 추천하는 아파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세 8억 이하 지역의 고층 구축 아파트는 처분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수요가 충분할 때 갈아타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 2025년까지 부동산 시장은 고가 아파트 중심의 과열 국면이었습니다. 자, 무주택 실소자가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만들어진 과열이 아니에요. 유주택자들이 어떻게든 비싼 아파트 갈아타려고 만들어진 과열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싼 아파트가 더 비싸졌던 게 2025년입니다. 반면에 10억 이하 아파트는 대부분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2021년 고점 대비 집값이 떨어진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2021년에 우리 모두 다 집값 비쌌다고 예상을 이제 미쳤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그로부터 한 이제 5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는 겁니다. 5년 정도 지나면 보통 화폐량이 30에서 40% 늘어난다 말씀을 드려요. 그땐 비싸 보여도 지금은 아닐 수 있는데 오히려 그때 가격 대비 떨어진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괜찮다는 거죠. 10억 이하 아파트는 안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젠 갈론만 가는 시대 같은데, 그래서 양극화론을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제가 아는 아파트 상승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가 더욱더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쇼크, 공급 쇼크가 없는 이상 그 상승 흐름은 대부분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상승 흐름이 보통 고가 아파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무주택자들의 시장 참여가 확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파트까지 오를까 싶었던 아파트도 오르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내가 오를까 싶었던 아파트도 올라버리면요,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갈아타는 사람들이. 그때는 갈아타기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지금은 10억 이하 아파트로 갈아타기 괜찮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갈아타야 되나요? 자, 외곽 지역의 중대형 면적에 사시는 분들, 선호 높은 지역의 소형과 중형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또한 비역세권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역세권으로 가셔야 돼요. 특히 이 역세권도요, 서울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지하철 노선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소규모 단지 있는 분들 당연히 대단지로 갈아타셔야 되고요. 또한 아파트가 몰려있지 않는 한적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시는 분들도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반드시 갈아타셔야 됩니다. 보통 외곽 지역에 구축 아파트 사신 분들은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갈아타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내시거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거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1억에서 2억 정도 대출 넣어도 가치가 확 달라지는 선택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면적을 줄이면요, 최소한의 투자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가치가 제로로 수렴하는 것보다 이 정도 투자를 하면서 그래도 시장 수익률 정도 따라가는 곳을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요, 꼭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금 안 돼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2월 20일 멤버십 영상에서 이거 일반 영상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2026년 정말 큰 거 옵니다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고요. 지금 필요한 마음가짐과 준비가 무엇인지 체크를 드렸습니다. 또한 요즘 서울에 정비 사업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규제 완화의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족으로 저평가된 지역이 많아요. 그 중에서 1억대 알짜 투자처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지금 투자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회에 대해서 멤버십에서 자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전용 영상에 올라가고요. 내 집만 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다른 인생을 선물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